첫 번째 항목이요? 이 드디어 끝난 초읽기입니다. 뭐가 초읽기를 했어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몇 주째 계속 이어진 바 있는데요. 드디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혐의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라서 뭐 10개라고도 하고 11개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이제 일부 혐의가 2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크게 구분하면 사건별로 3가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무소 행사 등의 혐의는 표창장과 뭐 인턴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서 자녀의 입시에 활용했다. 이 의혹에 관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 여기에 대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거 위조 교사 및 증거 은닉 교사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보고서를 뭐 허위로 작성하겠다 이 점하고,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를 통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든지 뭐 노트북을 뭐 숨겼다 뭐 이런 얘기로 보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하는 걸 제가 손가락으로 짚으면 세봤는데 10개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보조금관리법 위반하고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로 있는데요. 이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서 허위로 수당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혐의로 보입니다. 또 범죄수익 은닉에 관해서는 정경심 교수 동생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주식 실물이 정경심 교수 동생 집에 따로 보관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온 바 있는데 이제 이 대목하고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또 2차 전지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주가 조작에 이득을 봤다 뭐 이런 의혹들도 관계가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정경심 교수 측은 이런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정경심 교수 측은 입시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서 결국 정경심 교수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통해서 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의 운용자였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정경심 교수와 동일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조모 씨의 혐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더 씌워서 생긴 문제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까지도 검찰이 증거인멸로 보고 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영장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또 관심사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추가 서류를 또 요구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입원 확인서에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부 정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또는 CT나 MRI 촬영 기록 등 이 병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 등은 이미 제출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검찰은 이 자료들이 어떤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도를 이제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쯤 하게 되죠? 내일 모레 정도에 시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권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검의 진상조사단원 등이 그거 검찰이 맡지 말아라 뭐 이런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준철 씨 관계에 대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예. 오늘 김학의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외부위원들이 검찰 조사 중단과 경찰 이첩을 요구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라는 거죠? 이들은 검찰총장의 고소 이후에 검찰이 대검 진상조사단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중천 씨 발언이 기재된 보고서에 작성 경위를 알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윤석열 총장 고소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고 이게 결국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짓밟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총장의 고소 취지와 동일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경찰에 차라리 수사를 넘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직 거기에 대한 검찰 대답은 없죠? 없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개도국 지위 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곧 결정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보도에 대해서 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대외경제장관 회의 등에서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언을 했고 이를 이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포기하겠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지난 7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당하게 특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 실제로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은 이 개도국 지위를 연이어 포기하는 이런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또 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앞으로 방위비 분담의 협상에서 또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는 걸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압력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포기해도 당장 문제 없어요? 일단 개도국 지위 포기를 당장 선언하더라도 이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총액 등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WTO DDA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 때문에 10여 년 넘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따라서 사실상 앞으로 실질적 불이익은 상당 기간 없을 거다라는 이제 관측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울러 개도국 포기와 상관없이 WTO의 다른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쌀이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일부 농산품에는 예외적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정부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농업 부문의 보조금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농민단체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농업계를 설득하고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설득 작업이 이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